안녕하세요. 은평구 주민자치회 확대동 화상 워크숍 준비 과정으로서 두 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은평구 주민자치회 조례를 한번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자치 조례 좀 보셨나요? 은평구 주민자치 조례는요. 공식 명칭이 이렇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차례 개정을 거쳐서 작년에 7월 달에 최종적으로 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조례에 준해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 은평구의 자치안전과에서 이거를 주무부서로 다루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평구 주민자치 조례를 좀 본격적으로 좀 뜯어보기로 할까요? 말씀드렸듯이 은평구 조례는 7장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1조부터 26조까지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부칙이 있습니다. 일단 총칙에서는 이 주민자치 설치 운영에 관한 그런 조례의 목적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 아주 보시면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아주 긴 이름을 가진 특별법에 27조와 29조에 의거해서 이 목적을 이렇게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인 참여의식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활동을 주민의 대표로서 하게 하는 게 주민자치회다. 이렇게 목적에 설정해 놓고 있죠. 주민자치위원님들 여기에 근거해서 활동하시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2조를 좀 보면은 이 용어들을 좀 정의를 해 놓고 있어요. 익숙하게 지금 접하고 계시죠? 주민자치회란 뭐냐? 앞서의 그 목적,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인 그 참여의식을 고양시키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주민자치와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것만큼은 동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조직이 주민자치회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은 뭐냐?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이 주민자치회 위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주민총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잘 모아가지고 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건데요. 그러려고 하면은 주민총회라고 하는 거를 1년에 한 번 이상 열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동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같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거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자치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치계획은 이렇게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자치계획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수립하는 거, 이거를 자치계획이라고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좀 조례상에서 위원님들이 좀 이렇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2조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자, 주민자치회가 있고요. 주민자치회는 주민을 대표해서 주민자치와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총회에다 올리면 누가 결정한다?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계획 세웠다고 주민자치회에서 막 결정해갖고 실행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주민총회다라고 하는 게 이 조례에 담겨 있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주민자치회 운영의 원칙은 뭐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 공동체의 어떤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자치활동, 자치라는 게 뭐겠습니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지역 문제를 스스로 다스리는 거잖아요. 스스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거. 이게 주민자치니까 그런 것들을 지역의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는 열심히 그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자율적인 운영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운영의 원칙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2장에서는 주민자치 설치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땡땡동 주민자치회. 이게 이제 조례에 담긴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그냥 우리가 막 부르는 게 아니죠. 진간동 주민자치회,
불광일동 주민자치회, 녹번동 주민자치회 요렇게 딱 명칭을 이렇게 하라고 조례에 규정해 놓은 거고요. 주민자치위원은 50명 내외로 구성한다라고 이제 조례에 개정된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50명 이내였는데 문을 좀 열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의 기능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이 중에서 좀 기억을 꼭 하셔야 되는 거는 주민자치의 활동의 중심이 되는 거는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거. 요게 이제 기능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자치계획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행정의 위탁 업무를 위탁받거나 협력하거나 하는 내용,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잘 세우는 거, 그리고 참여 예산이나 기존의 우리 은평에서는 아주 앞서가는 은평이 뭐예요? 시민활동이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주민 참여에 관련한 조례가 예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와 연결되는 그러한 기능들을 주민자치회에서 담아가지고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실 거는 일단 자치계획을 수립하는 거, 이 기능, 그리고 자치회관, 을 운영하는 거, 요게 주민자치회에서 우선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기능이다. 요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이 주민자치회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해촉하고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는 공정한 절차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선정관리위원회라고 하는 거를 두고 거기서 이제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그런 그 제도를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위원회 자격 다 아시죠? 자, 빨간 줄로 제가 막 표시해 놨는데요. 한마디로 주소지를 중심으로 위원회 자격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사업하는 주소, 사업장이 있거나 거기에서 사업장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그런 기관이나 뭐 사업장에 내가 적을 두고 일을 하거나 요렇게 내 주소지가 활동하는 그 주민자치회에 속해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자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 자격을 규정하고 있고요. 위원님들 다 교육 이수하셨죠? 6시간. 네, 구청장이 마련한 교육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 이제 국회의원이나 구의원, 시의원은 할 수 없고, 은평구의 공무원은 할 수 없고, 그러면 성북구의 공무원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할 것 같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평구에 소속된 공무원은 이제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우리 주민자치위원님이 주소지는 녹번동이에요. 근데 사업장은 불광일동에 있어요. 그러면 두 군데 다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해촉 사유가 됩니다. 네, 요거 다 아실 것 같아요. 한번 돌아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위원회 위촉은 누가 하는 걸까요? 네, 구청장이 합니다. 그래서 위원 위촉에 관련한 거는 다 구청장이 진행하는 걸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을 했죠. 우리가 성비를 특정 성비를 60% 이상 넘지 않게, 그리고 젊은 친구들을 최소한 참여시키기 위해서 15% 이상은 좀 자치위원으로 이렇게 선정하게끔 열심히 홍보하고 모셨죠. 예, 그러한 이제 조건들을 가지고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 활동을 하다가 좀 그만두시는 분들도 생겨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을 때만 새로 예비 순번에 의해서 위촉을 하든지 아니면은 공개 추첨하든지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임기에 대해서만 새로이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의원 있잖아요. 우리 동의 구의원은 그 고문으로 당연직으로 참여를 하는데요. 대신에 회의에 와서 발언은 하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동장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세부적인 위원 위촉에 관한 거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위원 임기 2년이죠. 얼마만큼 더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연임을 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으시면 추첨의 과정 없이 2차례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다고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임을 할 때에는 나는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이미 주민자치 학교 6시간 이수했으니까 안 받아도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연임을 할 때에는 다시 4시간 이상 교육을 받고서야 연임이 가능하다고 조례에는 돼 있습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우리 이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다 과정을 거쳐서 되셨어요. 어떤 대우를 조례에서는 담고 있을까요? 네, 무보수, 보수가 없습니다. 네, 명예직, 명예라고 하는 대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가 됐네요. 전에는 없었는데 지역신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런 사항이 들어갔네요. 그거는 지역의 활동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알아야 좋으니까 이러한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원이 됐는데 위원의 의무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월 정기회의에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데에 참석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분과 하나 이상 들어가서 분과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활동을 해야 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회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잘 모르시니까 관련해서 교육이나 연수 이런 거 이제 열심히 참여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위원을 해촉하는 그런 규정도 있어요. 위원 해촉은 누가 할까요? 위촉을 구청장이 했으니까 해촉도 구청장이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해촉 사유가 되는 거는 위원 활동의 기본 조건이 뭐였죠? 주소지 관련된 거였잖아요. 그게 이사를 가거나 해서 변동이 생기면 그날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자연적으로 해촉되는 사항이 되고요. 구청장은 이거를 해촉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해촉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는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치위원님들 혹시 주소지 바뀌게 되면 해촉 사유가 되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위원이 될 때의 얘기고요. 이제 활동의 과정에서 해촉 사유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고 담고 있어요. 뭐냐? 권한남용. 주민자치위원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다루고 그거를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쓰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친한 사람이 있다고 막 사적으로 이렇게 뭐 아름아름 끼리끼리 이렇게 하는 거가 권한의 남용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깊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무태만이라는 게 있어요. 직무태만. 자치위원들의 직무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정기회의 한 달에 한 번 이상 열리는 거 참여해야 되고 분과 활동해야 된다라고 조례에 담아 있으니까 그게 기본적인 활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홀히 했을 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못하면 이 회의를 개최하는 정족수 자체가 안 돼서 회의 개최를 못하는 상황이 최악의 경우에는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에서는 어떻게 직무태만을 바라보고 운영재책에다가 담아볼까 요 고민을 자치위원님들께서는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촉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위원님들 3분의 1 이상이 모여갖고 해촉 발의를 할 수 있다. 그 의결을 거쳐서 이제 처리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그럼 주민의 대표로 활동하는 이 주민자치의 위원에 대해서 주민들은 해촉 발의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요 고민도 한번 진지하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운영세칙에 요번에 담든 안 담든 한번 고민을 해볼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회의장, 자치회장은 어떻게 뽑을까요? 라고 하는 게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회장 1명, 자치부회장 1명. 그렇게 해서 호선을 한다. 호선이 뭘까요? 호선은 이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구성원은 주민자치회인 거잖아요.
그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인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서로 모여갖고 투표해서 뽑는 거, 이거를 이제 호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럴 때에 2명 이상 후보가 나오면 무기명 투표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단독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지? 예, 좀 고민되시지 않을까요? 그냥 단독으로 나왔으니까 무조건 하게 해야 되나? 그래도 뭔가 활동을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과정으로서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찬반해서 표를 주고 정당하게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지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연임할 때는 다시 선출 과정을 밟아야 되겠죠. 조례에서는 이렇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회장, 부회장 임기 2년으로 하고 한 번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 의미는 그 다음 해에 다시 구성할 때에 다시 그렇게 선출 절차를 밟아서 뽑으십시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평의 조례에는 이제 부회장의 역할이 자치회장이 뭔가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 직을 대신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해 놓았는데, 그러면은 그 직을 할 수 있는 때까지는 언제냐 하면은 새로운 자치회장을 선출할 때까지거든요. 자, 근데 임기가 예를 들어 뭐 3개월 남았는데 자치회장이 못할 상황이 생겼다. 새로 선출해야 될까요? 한 달이 남았는데 못할 상황이 생겼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서 운영세칙에다가 좀 담아주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감사가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투명하게 예산을 수천만 원 되는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다 보면은 총회 결정이 안 된 상황인데 막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쭉 살펴보고 보고서를 내주는 게 감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사업감사와 회계감사 두 파트로 나눠서 2명 이내로 둘 수 있다라고 조례에서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동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규모가 작은 단체에서는 사업과 회계감사를 뭐 동시에 하기도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그런 단위에서는 대부분은 사업감사, 회계감사를 각각 전문적으로 별도로 두고 있는 게 대부분의 모습이기는 하거든요. 우리 동은 어떤 게 맞을까 고민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외부인 감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지는 조례상엔 나와 있지 않고 동해 사정에 맞게 해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칙에 담을지 말지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참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감사 결과는 구청장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간사, 우리 주민자치회에 사무가 엄청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간사가 중심이 돼서 이제 실무를 담당해 줘야 되니까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 우리 조례에는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한 명을 간사로 선임 또는 호선할 수 있다라고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에서는 어떻게 할까? 호선 투표하는 거라고 했죠. 투표를 뽑을까? 아니면은 그냥 자치회장이 알아서 그냥 본인이 같이 손발 맞출 사람, 아니면은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을 그냥 지정하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선임이라고 하더라도 자치회장이 아니면 운영진이 간사에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이렇게 찾아서 우리 이분에게 간사를 맡깁시다라고 어떤 동의 절차를 좀 거쳐서 선임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자치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17조에 그렇게 담고 있는데요. 주민자치의 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바로 이 분과 구조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약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구성을 50명 내외 정도로 구성을 하지만, 실제로는 동이 2만, 3만, 진간동 같은 경우는 뭐 거의 6만에 가깝잖아요. 이런 주민들한테 어떻게 더 많이 참여시킬까 하는 연결 통로가 바로 이 분과인 거죠. 그래서 분과에
위원은 열어놓고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하십사 하고 조례에 담겨 있는 거고요. 분과위원장은 그렇게 이제 분과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뽑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분과는 그럼 언제 구성해야 하지? 요거 좀 고민을 해서 우리 동의에 맞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의, 주민자치회의는 다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뭔가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는 그런 자치를 실현하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회의, 정기회의 있고 임시회의 있고, 임시회의는 동장이 요청하거나 위원회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자치회장이 필요한 때 임시회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조례에는 담아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치회장은 뭐 이렇게 일주일 전에는 해야 되고, 동장은 참여해서 발언을 할 수 있고, 자치회에서 관계 공무원이나 동장한테 참여해서 뭔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요청할 수 있고, 그거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참여해야 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주민총회에서도 구청장도요, 주민총회에서 요청하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오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주민자치의 위상이 있는 겁니다. 자, 주민총회 제 19조에 담겨 있는데요.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고 돼 있어요. 한 번만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번, 그리고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열어놓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주민을 몇 명을 모셔다가 같이 토론하고 결정해야 될까? 그거는 동사정에 맞게 운영 세칙에다가 담아서 결정해라 라고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주민총회에서는 자, 주민자치 활동, 자치계획 결정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그러한 주민총회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회 날짜 정하면 한 달 이전부터 홍보계획 세워갖고 적어도 한 달간은 홍보하고 사전투표 활동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조례에 담고 있고요. 그렇게 구청장과 동장은 총회에서 발언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에 참석해 줄 것을, 왜냐하면 총회에서 자치계획을 다루니까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요청이 아니라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치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게 20조. 자,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갖고 자치계획 수립하고, 자, 구청장은요, 이 자치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총회를 거쳐서 결정하면 그거를 실행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행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조례에 돼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협력 지원해야 돼요. 구청장은. 그래서 주민자치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도록 조례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치계획은 다음 자치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 걸로 조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치계획에서 자치계획에 이렇게 올려야 되는 내용들도 조례에 이렇게 6가지로 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일기 때는 이만한 걸 다 하기는 어려우셔요. 그러니까 자치계획과 자치회관 운영계획 요거에 집중해서 자치계획을 보통은 수립해서 올려서 총회를 합니다. 자, 자치계획을 세운다는 거는 분과에서 분과활동을 통해서 다 모아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쓸 건지까지 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여 예산과 주민세 균등분 이런 것들이 내용이 다 자연적으로 연결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자치계획에 집중해서 잘 세우시는 게 첫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집중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한마디로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죠? 은평구청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구청장, 시청장, 군수 다 선거해서 뽑죠. 그 장이 있는 단위가 바로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평구에서는 은평구청, 은평구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주민자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민간 협력하는 과정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요청이 있으면 요구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야 되고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설명하게 이렇게 이제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계기관 등과 협조, 예, 구청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기관,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주민자치회는 좀 협력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청장은 이게 잘 협조가 되도록 지원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보칙인데요. 구청에서 예산을 이렇게 이제 주민 통해서 서울시 예산 뭐 여기 예산에서 통해서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원하는 재정과 예산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독립적인 기구기는 하지만 예, 요청하면은 보고하고 서류를 검사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다만 검사할 때는 증표를 지닌 공무원이 자,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보여줘야 주민자치회에서는 갖고 있던 서류를 보여주는 이런 방식으로 감독이라는 용어를 써서 조례에 담고 있지만 감독이란 용어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서로 간에 이제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런 관계가 있고요.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해서 보험 들 수 있다고 돼 있고 운영 세칙 마지막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은평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이제 전체 내용이고요. 이 부칙은 이렇게 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한번 눈여겨볼 것은 이 조례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기존에 활동하던 동단위에서 활동하던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참여예산, 동지역회의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소멸하고 그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용과 기능과 재정은 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에서 승계한다라고 이렇게 부칙에다가 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 조례에 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막연하던 게 이런 근거에 의해서 내 활동을 뒷받침해 주는구나. 나한테 이런 권한이 있고 나는 이런 의무를 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되지 않으세요?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은평구의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열심히 응원하고요. 우리 3강에서 다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